자, 우리 그리기 도구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도넛 도구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도넛 모양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외부 원과 내부 원 두 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 외부의 원 사이는 솔리드 형태로 채워진다. 그래서 그냥 면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에서, 자, 그리기 메뉴에서 도넛 찾으실 수가 있고요. 클릭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또는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우리 없네요. 그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는 아니라는 거. 자, 명령어는 도넛, 단축키는 DO입니다. 자, 그래서 DO 스페이스바. 자, 도넛의 내부 지름을 지정하래요. 그래서 도넛이면은 이렇게 겉에 있는 원이 있고 안쪽에 있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내부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넛 내부의 지름 우리 50 정도로 해줄게요. 5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외부 지름, 바깥쪽 원의 지름 적어도 내부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8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우리가 지정한 지름의 도넛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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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시면은 도넛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어 종료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가 뚫린 도넛을 그리실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안쪽에 뚫리지 않고 꽉 채워진 속이 채워진 원형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려보죠. 도넛 단축키 DO 스페이스바. 자, 내부 지름 400이네요. 400 스페이스바. 외부 지름 500 스페이스바 하고서 찍어주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스페이스바. 자, 이번에는 속이 채워진 원형이에요. 그럼 내부 지름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DO 스페이스바. 내부 지름을 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름 500 그대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찍어주면은요. 이렇게 내부 지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의 바깥의 솔리드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이 채워진 원형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기 도구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루명 수정 기호. 그래서 보통 사용자나 관리자가 도면 내에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하는 표시 기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면을 그리고서 표시할 부분을 이렇게 구름 형태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기 메뉴에서 구루명 수정 기호 찾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 아이콘 메뉴에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명령어는 REV 클라우드. REV C까지 치면은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자, 구름의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시작점 클릭. 자, 그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호는 너무 커요. 그러면은 자, 다시 REVC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호 옵션 A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호의 길이를 지금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반으로 줄여볼게요. 60 스페이스바. 자, 최대 호의 길이 지정 60 그대로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주고요. 다시 시작점 클릭하고서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 이동을 해보면은요, 호가 훨씬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리비전 클라우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이런 사각형을요. 이렇게 구름형 수정 기호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REVC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이번에는요.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자, 옵션에 보시면 객체라고 있죠. 자, 객체 단축키는 O 스페이스바 눌러서 우리 구름형 수정 기호로 바꿀 객체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클릭 하면은요. 변했죠? 자, 방향을 반전한다. 그러면 호가 지금은 바깥을 향해서 되어 있는데 반전을 하면은요.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객체 선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리기 도구 명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수정 편집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 편집 도구는요, 우리가 열심히 원이나 뭐 사각형, 다각형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이나 뭐 선들을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원인데, 자, 이렇게 정원이나 아니면은 아예 반원을 그려야 된다든지, 물론 호를 그린 다음에 선을 그려도 되겠지만, 자, 우리 도면이라는 거는 훨씬 복잡하고, 그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 사이를 또 자른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도형으로 그릴 수 없는 형태들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개를 그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그린 객체를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런 객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어떤 객체를 수정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선택 기능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 첫 번째 방법. 우리 하나의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마우스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객체 선택 후에 명령 실행 또는 명령 실행 후에 객체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move라는 명령어를 한번 처음 같이 한번 맛보기로 해볼게요. 자, move는 단축키 M입니다. 그래서 M 스페이스바 해주면요. 자, 우리 그냥 원이라든지 선 그릴 때는 그냥 이 공간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수정 도구들은 어떤 객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죠? 수정 도구들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항상 객체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객체를 그냥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선택했는데 얘를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Shift 클릭 하면은 선택 해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작업한 객체 선택하기. 그래서 객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 것 중에 내가 열심히 선택을 해가지고 명령을 실행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해서요. 단축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수정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처럼 제가 move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객체 선택이라는 명령이 떴을 때에 가능한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객체 선택하기.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기 명령을 통해 생성된 객체 중에 마지막 생성된 객체. 자, 그러면 제가 그리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뭐 라인으로 이렇게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도 하나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원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린 게 바로 이 원이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 원을 제가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move M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객체 선택 단계에서 단축키 L 스페이스바 누르면은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그린 요 원 객체가 저절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단축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수정 편집한 객체 선택하기. 그래서 자, 이 L은요, 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그려진 마지막 생성된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P는 이동이나 회전 등 수정이나 편집 명령을 했던 객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이나 회전을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하고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M 스페이스바 하고서 객체 선택 단계에서 P 스페이스바 하면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동한 객체가 얘니까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all 다시 ALL 스페이스바 하면은요, 이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파일에 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선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ll은 말 그대로 전부, 전체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자,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윈도우 선택을 이용하여 객체 선택. 자, 요거는 우리 첫 시간 때 초반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창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윈도우는요,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오른쪽 허공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시키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초록색 박스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자, 이 초록색 박스에 걸쳐진 이 사각형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석을 다시 클릭하면은요, 이 초록색 박스에 걸쳐진 사각형들이 전부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ESC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 창을 만들면은요, 자, 얘는 파란색 박스가 생기죠. 파란색 박스는 뭐예요? 이 박스 안에 전부 다 들어온 객체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은 왼쪽 상단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각형만 선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을 때의 선택 박스가 다르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누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그냥 클릭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렀다가 떼기만 하셔도 알아서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 눌렀다 뗐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 뗐다가,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선택한 객체에 객체 추가 및 삭제하기. 그래서 이미 객체 선택 후에 새로운 객체를 추가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A. 자, 기존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싶다면 R 옵션을 사용하여 제외할 객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이 move 명령어 실행해 볼게요. M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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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요거 객체 선택 취소할 때는 Shift 클릭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 Shift 클릭하는 것도 그쵸?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 뭐 한 번 더 누른다고 해서 이게 뭐 변하지는 않지만 저 만약에 나는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R 옵션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R 스페이스바 하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보시면 객체 제거라고 뜨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그냥 클릭만 해도 이렇게 선택이 취소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옵션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객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7번째, 울타리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울타리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우리 이렇게 박스로 선택하는 방법, 아니면은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울타리는 뭐냐? 자, 다시 M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단계에서 이번엔 F 스페이스바 할게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첫 번째 울타리점이라고 뜨죠. 자, 클릭하고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자, 이렇게 선에 어떤 경로 같은 게 생기죠. 제가 클릭한 지점을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울타리는 뭐냐? 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선이 걸쳐지는 부분은 전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이 걸쳐지는 이 사각형들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페이스바 누르면은요. 저 선이 지나간 부분들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나 어떤 클릭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울타리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겹쳐진 객체 선택하기. 자, 이 겹쳐진 객체 선택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 CAD는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위에다가 라인을 똑같이 이 위에다 그리고요. 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지금 똑같은 위치에 선을 3개 그렸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이 선이라는 객체는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같이 박스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걸쳐지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오른쪽에 특성 창을 봐볼게요. 특성 창.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뜨는데 옆에 가로치고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 3개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냥 하나짜리 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이라고만 보이는 거 뜨죠? 이런 식으로 저 특성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CAD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선이 겹쳐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도면층 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조금 도면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 종류라든지 도면을 관리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겹쳐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겹쳐진 객체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린 선만 선택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쳐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제일 아래에 그려져 있는 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시스템 변수 셀렉션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자, 이대로 그냥 명령어 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셀렉션 사이클링 자, 명령어 입력하시면 나오죠. 스페이스바 하고서요. 자, 0, 1, 2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선택 세트 설정을 끄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창에 뭐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지금처럼. 자, 1번을 입력하면은요, 선택 세트 설정 켜기 해서 대화 상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입력하고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몇 가지가 쌓여있는 선 근처로 가니까 마우스 커서 옆에 뭐 이런 식 네모나게 아이콘이 뜨죠. 요게 지금 여러 개의 선이 겹쳐져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만 나는 상태인 거고요. 자, 제가 한 번 더 이번엔 2번 옵션으로 바꿔볼게요. 자, 셀렉션 하고서 이번에는 2번으로 바꿔놓고서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자, 이번에는 선택 세트 객체 리스트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선의 제일 위에와 두 번째, 세 번째 자, 어느 쪽에 있는 이 선들, 겹쳐져 있는 선들 중에서 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선이 서로 겹쳐 있어도 이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겹쳐진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셀렉션 사이클링이라는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을 겹쳐서 그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셀렉션 사이클링. 자, 여기서 찾아가지고 원래 값이 -2였죠? 네, 그래서 그냥 0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 설정 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겹쳐진 객체를 보시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폴리선 하고 가로 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개가 지금 똑같은 객체가 겹쳐져 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겹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쵸?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 지우고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두와 리두 그리고 옵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두는요, 이전 명령 취소입니다. 우리 이전 명령 취소 단축키 또 잠깐씩 봤었죠? 컨트롤 플러스 Z 죠? 그래서 컨트롤 Z 뒤로 돌아가기라고 했었고요. 자, 리드는 우리 컨트롤 Z를 막 누르다 보면은 너무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자, 언두 명령에 의해 취소된 명령을 다시 복구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기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Y입니다. 네, 그래서 자, 컨트롤 플러스 Y 단축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스는요, 이전에 삭제된 객체를 복원하는 명령인데 작업이 진행된 후라도 가장 최근에 삭제된 객체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실수로 어떤 객체를 삭제하고서 1시간, 2시간씩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과정에서 삭제가 되지 않은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1시간 동안을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컨트롤 Z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어느 정도 여기 CAD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컨트롤 Z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수로 삭제한 애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옵스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장 최근에 삭제한 객체를 옵스 명령어를 사용하면 바로 복원을 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명령어입니다. 자, 이 언두 리드는요,
우리 위에 보시면 메뉴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는요, 컨트롤 Z에서 언두이고요. 자, 오른쪽 화살표는요, 리두 해서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명령어로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열심히 라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고 나서 컨트롤 Z, 그러니까 라인을 하다가 그리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Z 하시면, 자, 이렇게 제가 화면을 이동한 것까지 CAD에서는 기억하기 때문에 화면 이동까지 이렇게 컨트롤 ZZ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는 라인을 그리는 도중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때에도 컨트롤 ZZZ 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요, 명령어 중에도 저 명령어를 U 입력하셔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 중에 또 U를 입력하셔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다가 자, 컨트롤 Z가 나는 힘들다. 그러면 그냥 U 스페이스바 U 스페이스바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리두는 그 반대. 자, 리두는요, 근데 이렇게 명령어 사용 중에는 되지 않고요. 자, 명령어를 종료하고 자, 컨트롤 Z 했는데 이 왜 객체는 살려야 됐는데 지워져 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자, 컨트롤 Y로 우리 앞으로 돌아가기 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명령어 리두 입력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으로 이런 도형을 그린 다음에 자, 얘를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작업을 막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을 하고서 얘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단계가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컨트롤 Z나 U 스페이스바 해서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컨트롤 Z를 해서 한 만큼 또 그 앞에 내가 열심히 그렸던 객체들도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린 객체들도 두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잘못 실수로 삭제했던 객체를 돌리고 싶다 할 때에 oops 명령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oops OOPS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렇게 제가 가장 최근에 삭제한 객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귀엽죠? 그래서 oops 명령어까지 여러분들 알아봤습니다.